그날 밤 집안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오시며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죽은 걸로 치자.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히고 나는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다. 하지만 그 후 3년 후 여동생의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모든 걸 뒤집어버렸다. 그 충격적인 밤을 잊을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5살의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이 커지며 손이 떨렸고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뭐라고?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그런 짓거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을 주려고 그날부터 집은 전쟁터가 됐다. 형제자매들은 나를 피했고 친척들은 수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우리 집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 나는 지은이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내 대학 후배로 밝고 씩씩한 성격에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여자였다. 우리는 우연히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고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떨림이 모든 걸 깨닫게 했다. 나도 너 좋아해. 민지가 속삭였고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어머니는 결혼할 나이인데 왜 남자친구 안 데려오니?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집안대를 이어야지 라고 압박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백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려 했고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여동생 수민은 조용히 지켜보며 언니,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가방에 옷 몇 벌과 노트북만 챙겨서 친구 집으로 갔다. 민지는 나를 안아주며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은 나를 완전히 지웠다. 내 사진은 치워졌고 친척 모임에서 내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 심지어 아버지는 지은이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소문을 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라며? 가족이 버렸다던데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고 법적으로도 결혼은 불가능했다. 민지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며 나를 지지해 주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가족을 버린 건가? 아니, 그들이 나를 버린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가? 시간이 흘러 1년이 됐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로움은 커졌다. 명절 때마다 혼자 있는 게 괴로웠다.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했지만 돌아오지 마, 내가 올 때가 아니야 라는 말만 들었다. 여동생 수미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잘 지내? 엄마 아빠가.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우울증이 왔고 민지와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한 번은 소리쳤고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2년째 큰 사건이 터졌다. 민지의 가족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다. 그녀의 부모님은 더 보수적이었다. 너 같은 년 데려오지 마. 헤어져. 민지는 울며 집을 나왔고 우리는 더 깊이 숨었다. 하지만 그 압력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함께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동성애자랑 어울리기 싫어 라는 말도 들었다. 3년째 여동생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수민이 결혼한다. 상대는 아버지의 지인 아들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지만 친구를 통해 알았다. 수민이 결혼식에 언니 안 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이 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분했다. 왜 나만 버려진 거지? 민지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가지마, 더 아플 거야 라고 말렸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가야 한다. 그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흰 드레스를 입었다. 신부처럼. 그건 도발이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사랑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지는 걱정하며 정말 할 거야?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꽃과 리본으로 장식된 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수미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신랑은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내가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너는 죽었어, 소리쳤다. 홀 안이 웅성거렸다. 누구야? 신부 언니인가?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흰 드레스가 바닥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수민의 눈이 커졌다. 언니. 왜?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하러 왔어. 내 결혼 축하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다. 3년 동안의 고통, 버림받은 아픔이 폭발했다.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레즈비언이라며? 가족이 버린. 아버지가 다가오며 소리쳤다. 나가. 여기 올 자격 없어.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들 들어보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이 가족의 장녀예요. 하지만 3년 전 제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 쫓겨났어요. 아버지는 저를 죽은 걸로 선언했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있어요? 인위 제가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홀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친척들이 웅성거렸고 일부는 화를 냈다. 이런 자리에서 무슨 짓이야? 수민의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울며 지은아, 제발 라고 애원했다. 나는 계속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죄처럼 취급돼요.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아세요?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그녀와 함께 행복해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죠? 그 순간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따라온 거였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힘을 얻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홀 안이 더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달려들어 나를 끌어내려 했지만 수민이 막았다. 아빠, 그만해. 언니가 맞아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3년 동안 나를 그리워했다. 몰래 연락하며 언니, 미안해 라고 했던 그 아이. 결혼식은 엉망이 됐다. 손님 일부가 나가고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아버지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라고 소리쳤고 나는 아빠가 나를 망쳤어요 라고 맞받아쳤다. 그날 가족은 분열됐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수민의 결혼은 연기됐다. 나는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 사건 후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레즈비언 여성, 여동생 결혼식 난입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사회는 양분됐다. 일부는 나를 지지했고 일부는 비난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후회했다. 내가 너무 과했나? 민지는 안아주며 내가 용감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갈등은 커졌다. 가족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왜 그랬어? 하지만 고마워. 나도 생각 좀 해볼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쩌면 이게 변화의 시작일까? 그 후 몇 달, 가족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미안해. 내가 이해 못했어. 나는 울며 엄마, 나도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내가 돌아오려면 그 여자랑 헤어져.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민지가 제 3이에요. 사회적 압력도 컸다.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고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정신병자, 집안 망신, 하지만 지지자도 생겼다. LGBT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고 용감하다는 응원이 왔다. 민지와 나는 더 강해졌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러나 배신이 왔다. 수민이 결혼을 포기했다. 언니 때문에 생각해봤어. 나도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 그녀는 신랑과 헤어졌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쓰러졌고 가족은 나를 탓했다. 내가 수민이를 망쳤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한 선택이 가족을 파괴한 건가? 내 사랑 때문에 여동생의 삶이 엉망이 됐나?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너 때문에 내 가족도 잃었어. 한 번 다툼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안함에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 우리는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전쟁이었다. 법적 보호가 없고 차별이 만연했다. 우리는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갈까? 거기선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대화를 해야 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병원에서 그는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변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어쩌면 용서의 시작일까? 아버지의 그 말 후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주 만나며 민지 씨도 데려와 라고 말했다. 처음 민지를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예쁘네. 지은이가 좋아할 만해. 수미는 더 적극적이었다. 언니, 민지 언니랑 같이 놀러와. 그녀는 결혼을 포기한 후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나도 내 사랑을 찾을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뒀다. 시간이 필요해. 사회적 반향은 컸다. 내 결혼식 난입 사건은 SNS에서 화제가 됐다. 레즈비언 권리 가족 배신 해시태그가 돌았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문제죠? 그 기사 후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도 많았다. 전통을 파괴한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온라인 테러가 시작됐다. 내 사진이 도배되고 협박 메시지가 왔다. 직장도 문제였다. 상사가 불러 이미지가 안 좋아. 그만두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다. 나는 항의했다. 제 성적 지향 때문에요? 그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LGBT 차별금지법은 없었다. 결국 퇴사했다. 민지도 카페에서 쫓겨났다. 손님들이 불편해해. 우리는 실업자가 됐다. 어떻게 살아? 민지가 울며 물었다. 나는 새 직장 찾자. 아니면 사업해보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LGBT 친화적인 카페를 열기로 했다. 서울의 홍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 이름은 프리덤으로 지었다. 개업 준비 중 많은 도움을 받았다.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왔고 펀딩도 성공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 홍보 카페 반대, 유리창이 깨지고 협박이 이어졌다. 그 와중 수민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가 아버지와 짜고 나를 설득하려 한 거였다. 언니, 헤어져. 정상으로 돌아와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아프시잖아. 언니 때문에 나는 충격받았다. 수민아, 너마저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화를 내며 가족이 아니라 적이네 라고 말했다. 그날 나는 가족과의 연을 끊을 뻔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수민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머니는 울며 사과했다. 수민도 나중에 와서 미안해, 언니. 나도 혼란스러웠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가족이란 게 뭐지? 내 마음속 의문이 커졌다. 민지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가족이야. 그녀의 말에 위안을 얻었다. 카페 개업 날 손님이 많았다. LGBT 커플들이 와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화재가 났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 동성애자들 꺼져 라는 낙서가 남았다.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 보험도 없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고 했다. 절망 속에서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다시 시작하자. 그 사건 후 나는 활동가가 됐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가 평등을 요구한다 라고 외쳤다. 미디어에 출연하며 이야기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위험이 커졌다. 스토커가 나타났고 폭행 위협이 왔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공격받아 병원에 갔다. 민지야, 미안해, 병상에서 나는 울었다. 그녀는 함께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다.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카페 화재 소식을 듣고 왔다. 지은아. 미안하다. 그는 처음으로 사과했다. 내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네.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수미는 언니, 내가 도울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지도. 민지와 나는 해외로 떠나기로 했다. 결혼을 위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 비자를 신청하며 준비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 갈등이 왔다. 어머니가 가지마, 여기서 살아 라고 애원했다. 엄마, 여기선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선택은 가족을 다시 아프게 했다. 캐나다로의 이민은 쉽지 않았다. 서류 준비, 인터뷰,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민지와 나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함께라면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남아 있었다. 가족, 친구, 문화. 버리는 건가? 자책이 들었다. 비자가 나오고 우리는 떠났다. 토론토에 도착한 날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민지가 웃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간단했지만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 반지를 끼며 약속했다. 하지만 적응은 힘들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나는 영어로 마케팅 일을 찾았고 민지는 카페에서 일했다. 한국이 그립네. 밤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가족과의 연락은 줄었지만 어머니는 가끔 영상통화를 했다. 잘 지내니? 돌아올 생각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1년 후 수민의 소식이 왔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
하지만 가족은 다시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또 너 때문이야 라고 탓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수민아, 괜찮아. 공항에서 그녀를 안았다. 아버지는 병이 재발했다. 내 자매가 다, 어머니는 울었다. 그때 나는 가족 앞에서 말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다 알았어. 내가 행복하면 라고 말했다. 수민과 나는 함께 운동에 참여했다. 권리를 위해 싸우자. 미디어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자매 레즈비언, 가족 화해 이야기. 하지만 배신이 또 왔다. 민지가 캐나다에서 외로워하며 다른 여자를 만났다. 미안해, 지은아. 너가 없으니까 전화로 들은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어떻게 나한테, 나는 울며 비행기를 탔다. 캐나다로 돌아가 대면했다. 왜, 민지는 너가 한국에 신경 쓰느라 나를 소홀히 했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퉜다. 내가 배신했어. 이별은 아팠다. 5년의 사랑이 끝났다. 나는 혼자 캐나다에 남았다. 내 선택의 대가인가 자책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곳의 사회는 여전했다. 동성 결혼 법안은 여전히 미뤄지고 차별이 있었다. 수민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공유해요. 청중 앞에서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리고 사랑의 대가를 말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한 여자가 울며 말했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그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용서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가족은 모였다. 수민과 나는 서로를 안았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결심했다. 한국에서 머물며 싸우자. LGBT 센터를 열었다.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 후원자들이 모였고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이 있었다. 보수 단체의 공격, 정부의 무관심. 수민이 연인을 소개했다. 언니, 그녀야 아름다운 여자였다. 가족은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다. 민지와 재회했다. 미안해. 그녀의 사과에 나도 미안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친구로 남았다. 사랑은 변하지만 추억은 남아. 내 삶은 여전히 투쟁이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외쳤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포기할까 고민했다. 그리고 마지막 고비. 법안 투표 날, 시위 중 폭력이 터졌다. 나는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나며 생각했다. 이게 대가야? 회복 후, 나는 더 강해졌다. 포기 안 해. 센터를 확대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담을 늘렸다.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요? 그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하지만 준비돼서 라고 조언했다. 가족은 이제 지지자였다. 어머니가 센터에 와서 도울게 라고 말했다. 수민은 활동가로 함께했다. 자매 파워, 우리는 웃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고 차별금지법이 제한됐다. 내 이야기가 그 원동력이 됐다. 미디어에서 변화의 상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남았다. 새 연인을 만났다. 혜진, 하이진이라는 여자. 밝고 지적인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과거 상처 때문에 주저했다. 배신당할까? 혜진은 믿어줘 라고 말했다. 가족에게 소개했다. 혜진이야.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예쁘네. 행복해. 수미는 언니, 이번엔 잘 돼. 라고 응원했다. 삶은 안정됐다. 센터는 번창했고
나는 책을 썼다. 죽은 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있었다. 보수자들은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진보자들은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나는 중간에서 고민했다. 내 선택이 옳았나? 책 투어 중 한청중이 물었다. 후회 안 하세요? 나는 후회해. 하지만 다시 해도 같아. 사랑 때문에 그 말에 박수가 터졌다. 이제 나이 33살. 혜진과 함께 사는 삶은 평화롭다. 결혼할까? 그녀의 제안에 한국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라고 말했다. 사회는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계속 싸워야 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묻는다. 당신은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나?